오늘은 약간 가볍지 않은 주제, 미래 이야기를 어울리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특히 젊은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아시죠?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있는 학교. 저도 출장 가서 한번 들려본 적이 있었는데, 학교 캠퍼스 굉장히 멋있고, 자, 여기가 구글하고 애플, 엔비디아, 메타, 오픈 AI 등.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아주 좀 심상치 않습니다. AI 때문에 스탠퍼드를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학과가. 중요한 건 분위기죠. 예전에는 2학년, 3학년 때 이미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 회사들로. 일단 신입 자체를 많이 뽑지 않는다. 뭐 이유는 뻔하죠. AI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입 개발자가 하루 종일 걸려서 작성하던 코드, 이젠 AI가 몇 분 안에 초안을 만들어 주죠. 저도 뭐 AI를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뭐 영상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코딩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코딩 예전에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코드 자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신입 마케터가 조사하던 자료도 AI가 다 할 수 있죠. 보고서 작성, 번역, 회의록 정리, 프레젠테이션 전부 다 AI가 훨씬 더 인간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AI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입 10명 뽑는 것보다 경력자 한두 명이 AI 에이전트 여러 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연구진이 생성형 AI가 확산된 이후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에서 22세에서 25세 초기 경력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지원 같은 직군에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정책 브리핑에서는 졸업생들의 취업 시장이 수년 만에 가장 어려운 수준이고 AI가 신입 채용 수요를 일부 낮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게 의미하는 건 앞으로는 학벌만으로는 취업, 글쎄요. 옛날에 성공 보증수표라는 그런 공식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되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투자자 입장에서 글쎄요. 더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데에는 자, 한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아이들한테 들이밀면서 인서울 대학교를 목표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파묻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 이 사람 누구죠?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전기차, 뭐 민간 우주여행, 휴머노이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또 말했죠. 근데 이 과거 인터뷰에서는 10년 안에 인간의 일을 AI가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또 5년으로 줄었어요. 5년 안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AI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미 뭐 AI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대체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노동자들하고 뭐 어떤 실갱이를 할 일이 없잖아요. 월급 같은 것도 올려달라? 야근 수당? 뭐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죠. 노조? 주말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불평도 안 하면서 열심히 글쎄요, 일합니다. 업주,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휴머노이드, AI,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등장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분은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자, 이런 질문들을 던졌죠.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누구한테로 들어가는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의료비는 누가 지급을 할 것이며 식료품은 무슨 돈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결국 인간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하죠.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그 풍요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일부 기업가들에게만 풍요가 돌아갈 것인가? 이 점을 버니 샌더스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산업 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심지어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은 대척점에 서서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동의하는 건 AI가 세상을 뒤집을 거라 말합니다. 둘 다 로봇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인정합니다. 둘 다 일자리 구조가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건 딱 한 가지죠. 머스크는 파이가 엄청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익은 인류에게 돌아갈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그 파이는 누가 먹을 것인가? 바로 기업가들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AI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죠.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한다고 해도 중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미국 규제를 중국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국에 뒤처질 게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강대국이 누가 이기느냐 싸움에서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적응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일을 잃으면 소비는 누가 하게 되죠? 기업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기업에도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든 어떤 소비 쿠폰이든 새로운 형태의 복지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정말 참혹한 결과가 생길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벌어서 다시 나눠주고 자기의 상품을 다시 사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자, AI는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질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월급만 바라보기보다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바로 투자를 멈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본소득이 급여소득, 노동소득을 미래에는 훨씬 더 앞서게 될 테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5년 안에 AI가 인간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인간은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는 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돈만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투덜거리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퇴근 후에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일하는 거 외에 다른 인간관계라는 걸 맺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돈 버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AI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한다면 우리는 회사 다니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일들로 채워야 됩니다. 취미? 어떤 취미? 운동, 여행, 봉사활동 아니면 다른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일했던 시간을 채워야 되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결국 저는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상당 부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버니 샌더스의 걱정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과연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AI 시대는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까요? 자, 직장생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